반갑습니다. 투자시선의 남시선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 채널에서는 국내 주식,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그 다음에 코인 영상까지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도 같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익홀딩스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딱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올랐다 수준이 아니죠. 시장에서 아예 올해의 상징처럼 굳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딱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첫째, 왜 하필 원익홀딩스가 국내 템버거 1위라는 타이틀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둘째, 최근 한 달 안에 나온 재료 중에서 진짜 힘이 있는 재료가 뭔지, 그리고 셋째,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 뭔지, 이걸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추격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지까지 이 기준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는 한마디로 원익그룹의 지주회사 성격이 강한 회사입니다. 지주사라는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원익홀딩스 자체가 뭘 대규모로 만들어 팔기도 하지만 핵심은 그룹 내 여러 회사들 지분을 들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원익홀딩스를 볼 때는 단순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그룹 전체가 어디로 성장하느냐, 특히 미래 먹거리로 뭘 들고 있느냐, 그 지분 가치가 시장에서 재평가 받느냐, 이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최근 시장에 꽂힌 키워드가 딱 두 개가 있죠. 바로 로봇과 반도체입니다. 원익홀딩스는 이 두 키워드가 한 화면에 겹치면서 수급이 폭발한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 시장이 반응을 보인 포인트는 크게 네 덩어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연간 상승률 상위, 즉 템버거 1위를 공식 언급됐습니다. 이는 단순 종목이 아니라 올해의 상징 종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테마형 자금이라든지 추격 자금이 유입이 됐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 리스트 상단에 고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변동성 완화 장치, 즉 VI 발동과 급등 흐름인데요. 즉 단기 과열과 강한 매수 에너지를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타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매 유입이라든지 거래 대금 급증이라든지 변동성이 좀 확대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52주 신고가 경신인데요. 즉 위 매물대가 이렇게 얕아진 추세가 가속되면서 구간에 진입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눌림이 없이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면서 추격 매수가 좀 어떻게 보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자, 이 내용은 꼭 좀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이따가 차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수주, 즉 2,963억 원 공시인데요. 즉 테마가 아닌 숫자로 확인되는 실체 재료라는 겁니다. 중기 자금 유입 명분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단기 조정 시에도 방어 논리가 좀 생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즉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겹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런 식의 수급이 강하게 붙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분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최근 보도에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국내 주식 같은 데이터 분석이 좀 나왔고, 거기에서 원익홀딩스가 상승률 최상단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종목이 데이터 속 숫자가 아니라 상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상징 종목, 그러면 올해 대표 급등주, 올해의 템버거,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테마형 자금이 붙고 단타 자금도 붙고 알고리즘 매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으로 분류하면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템버거 1이라는 건 단순히 과거 성적표가 아니라 추가 수급을 불러오는 깃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상징성이 만들어내는 랠리는 상승할 때는 굉장히 빠르지만 흔들릴 때는 굉장히 또 빨리 흔들립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면서 접근하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익홀딩스를 보실 때는 왜 올랐냐만큼 어떤 구간에서 흔들릴 수 있냐를 좀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최근 흐름에서 또 하나 강하게 찍힌 게 바로 52주 신고가 경신입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좀 있는데요. 신고가 가니까 더 간다.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자체는 강세 신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얇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신고가 구간에서는 매수도 추격이 되기 쉽고 짧은 시간에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변동성 완화 장치, 즉 VI가 발동이 되고 단기 과열 수급 유입 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도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잠깐 멈춰라 하는 신호겠죠. 그만큼 단기 과열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가장 흔한 패턴이 뭐냐면 강한 양봉을 뚫고 간다. 다음날 갭을 띄우거나 위에서 출발한다. 그 자리에서 흔들면서 개인을 털어낸다. 다시 한번 이렇게 더 훅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깊게 조정을 한다. 즉 상승 추세와 매수 난이도는 별개라는 겁니다. 원익홀딩스는 지금 추세가 강한 대신에 매수 난이도가 같이 올라간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볼 건데 12월 중순에 원익홀딩스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공시를 합니다. 규모가 2,963억 원인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계약 상대방이 린데코리아로 공시된 건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계약 내용이 반도체용 특수 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 성격으로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EPC라는 게 나오죠. 자, EPC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설계, 에너지링, 그 다음에 조달, 프로큐리먼트, 그리고 시공, 컨스트럭션, 즉 턴키라는 표현이 같이 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패키지로 맡아서 해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마는 심리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주공시는 숫자가 적히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걸 실체 있는 재료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보도에 따르면은 이 계약 규모가 최근 매출액 대비 상당 비중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뉴스 한 줄짜리가 아니라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좀 냉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수주공시는 바로 이번 분기 실적 폭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길면 매출 인식이 나눠질 수가 있고 진행 과정에서 원가나 일정 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테마가 아니라 숫자가 찍힌 성장 스토리. 원익홀딩스는 최근 한 달에 그 숫자 재료를 하나 확보한 셈이죠. 자, 그럼 왜 원익홀딩스가 로봇 테마에서 계속 언급이 되냐,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최근 보도들에서는 원익홀딩스가 로봇 테마 상승 흐름에서 같이 부각되는 장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익홀딩스가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냐가 아니라 그룹 구조 안에서 로봇 관련 자회사가 부각될 때 지주사 가치가 같이 움직이느냐입니다. 당연히 지주사는 원래 할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있죠. 그런데 시장이 특정 자회사나 특정 사업을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지주사 할인 논리가 약해집니다. 오히려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지주사가 갑자기 테마 대장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붙는다. 아니면 상승이 과격해진다. 지금 원익홀딩스의 흐름이 전형적으로 그 모습입니다. 즉 이 종목을 보실 때는 원익홀딩스 단독이 아니라 원익그룹 전체 포트폴리오가 어떤 국면이냐를 같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원익홀딩스를 좀 정리를 해보면, 원익홀딩스는 뭐 연간 템버거 상징성, 그리고 52주 신고가 모멘텀, 그리고 변동성 수급, 2,963억 수주라는 숫자 재료, 이 네 가지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테마,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리레이팅 기대가 동시에 작동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차트는 트레이딩 뷰 차트입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지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8월 말부터 시작된 상승 랠리는 현재까지도 이 윗상단 추세선의 돌파까지 나오면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런 식의 움직임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 아니면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던 그런 자리였는데, 이걸 버텨주면서 상승 기류를 계속적으로 탔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표에서는 매도 이후에 이 자리, 바로 밑상단은 아니죠. 바로 저점 부분은 아니어도 이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지금 나와서 아직까지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열려져 있고, 더 꺾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윗상단 돌파까지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윗상단 돌파 이후에는 우선은 일정 부분, 2분의 1이든 3분의 1은 익절해 놓고 내 수익금으로 챙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때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가라고 하더라도 100%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요. 약 한 달 만에 이렇게 100%의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원익홀딩스가 엄청난 급등이 나왔고, 정확한 지지 라인에서 매수 신호가 지금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도 타점을 이렇게 잡을 때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라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으로 치고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지금 자리가 추세는 좀 강한데 진입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원익홀딩스는 올해 시장이 만든 가장 강한, 어떻게 보면 상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징이 살아있는 동안은 관심에서 완전히 빼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동시에 상징이 붙은 급등주는 언제든지 변동성이 투자자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줄 오늘 논평은, 자, 바로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아무 자리에나 사는 종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숫자가 확인되는 재료, 즉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게 붙었을 때는 테마가 아니라 구조를 보면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남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